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가감없이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김선영의 세상의 모든 리뷰.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코로나 시대 우리 문화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요즘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화두죠. 예,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학에도 참 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저만 해도 집에서 이제 콘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었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상반기 온라인 문화 활동을 하는 시간이 예.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대요. 온라인 문화 활동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영화를 보고 예. 뭐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고 그거 안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네, 그동안 뭐 시원한 공기를 현실로 좀 네. 돌아가라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에서 비대면 생활을 하는 게 권장이 되면서 예. 온라인 문화 활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이전에는 야, 뭐 온라인 문화 활동 하고 있어요라고 그게 무슨 온라인 문화 활동이야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비대면의 일환으로 온라인 문화 활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권장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아예 뭐 권장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이게 아예 주류 소비 방식이 된 거죠. 네. 그럼 네. 여기에 맞는 뭐 콘텐츠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가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상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연달아서 기획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령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재생된 뭐 콘텐츠들 이런 것들 순위를 이제 관련된 기획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본 되게 인상적인 기사들 타임지에서 네.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 탑 10을 소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타임지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즐기고 있는 콘텐츠 순위에도 네. 한국 콘텐츠들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어요. 넷플릭스 안에도 한류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뭐 킹덤이라든지 예. 뭐 동백꽃 같은 드라마들이 지금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네. 타임지의 기사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오스카 수상 소감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1인치 자막의 어떤 장벽만 극복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예.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을 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소개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네. 온라인으로만 문화 생활을 향유하고 이 속에서만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쪽으로 많은 트렌드가 간다고 해서 네. 뭐 투자도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고 네. 거기에 특화된 문화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거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적으로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문화 같은 경우 우리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네. 수용자와의 교감이 굉장히 필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문화계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영화제들 있잖아요. 영화제. 네, 예, 영화제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온라인 상영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지자체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지역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라든가 전주영화제라든가 부천영화제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제에 고민이 됐어요. 이게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옮기더라도 오프라인 행사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네. 그래서 지난 6일에 이제 6일까지 개최됐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영화제가 개최가 되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극장으로 가서 표를 사고 온라인으로 그렇죠. 표를 구입해서 네. 극장 안에서 이제 시연을 했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옮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볼 수 있는 영화가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선보이는 영화들을 우리가 뭐 오프라인 극장에서
영화관에서도 장기 상영할 길을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예. 그게 좀 과제로 남아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코로나 이후에 국제영화제들이 어떻게 그 상영 행사를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선례를 남기고 과제를 미리 보여준 그런 뭐 이벤트가 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당장 다음 달만 해도 이제 또 부천에서 국제영화 판타스틱 영화제가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왓챠라는 그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결합을 해서 온라인으로 작품들은 공개를 하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또 이제 다양한 뭐 게스트와의 대화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을 병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네. 원래 보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화면을 보는 거였잖아요. 극장에서 보건 네. 아니면 모니터를 상에서 보건 간에 네. 빔 프로젝트로 보건 간에. 네. 근데 연극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연극이 사실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예. 연극은 뭐 그야말로 관객이 연극의 3대 요소라고 할 정도로 필수적인 영역인데 연극 같은 경우가 가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연극에서도 실제로 온라인으로 좀 어떻게 상영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립극단만 해도 올해 사실 창단 7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럼 큰 행사 했었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레퍼토리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다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뭐 패스트 같은 작품은 지금의 그 전염병 법유행 시국과 오히려 맞물려서 그 누적 조회수 5만 건 이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단순히 어떤 컨텐츠를 외부로 소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온라인에 최적화된 형태를 우리가 좀 더 개발을 해보자라는 논의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연극, 영화뿐 아니라 공연, 발레라든가 음악계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큰 타격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렇죠. 그건 정말 그 눈으로 보는 감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배우들의 그 땀방울과 예, 예. 그 호흡과 이런 것들을 극장에서 같이 느끼기도 하고 또 배우들이 관객을 향해서 말을 걸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람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으로 옮겨진다고 해도 이런 감동들을 어떻게 옮겨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야 그거 절대 온라인으로 봐서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없어라고 얘기했던 게 먹혔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왔고 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걸 감안하고 감수하고라도 진행을 하나씩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아날로그 성격이 어쨌든 큰 예.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직격탄을 대해서도 맞았죠. 네, 예.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는 근데 해야 돼요. 네, 예. 난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뉴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뉴노멀. 그렇죠. 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표준을 세워야 된다. 저는 문화계에서 이런 뉴노멀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좀 좋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선별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표현의 자유 때문에 참신한 콘텐츠도 많지만 네. 자극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시각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경험이기도 한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자극적인 콘텐츠만 접하게 되면 점점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계 쪽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해독하는 힘, 어떻게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런 네. 능력을 좀 더 교육적으로 좀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좋고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좀 이걸 교육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를 해보고 이런 능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의 원래 장점은 네. 큰 부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도 있고 네. 내가 만든 작은 투자 금액의 창작물을 온라인으로 올렸더니 누군가가 반응했다라는 이런 참신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온라인이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네. 거대 자본이 막 들어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런 경우. 네. 이것 때문에 정작 이 온라인 산업 때문에 온라인 문화가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우려점이 바로 그런 지점인데 네. 지금도 사실은 국내 그 문화 콘텐츠 시장을 대규모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특정한 플랫폼을 대표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뭐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예. 이런 기업들이 무지막지한 자본으로 시장을 이미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네. 이게 이런 거대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다양성이 축소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외되지 않고 좀 다양한 좋은 문화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인 KBS만 하더라도 문화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네. 클래식 채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국악이라든가 네. 가곡이라든가 소수분들이 좋아하지만 많은 분들 대중화되기는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방송을 하고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 지상파 방송에서는 좀 그 방영되기 어려운 너무나 좀 가벼운 소재 아닌가, 일상적인 소재 아닌가 이런 무시되었던 영역을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네. 즐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네. 하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점점 이렇게 획일화되는 경향이 커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올렸다가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찾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죠. 문화가 산업화되는 건 좋지만 산업이 문화를 지배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선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